혹시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늘 제자리일까? 왜 누구는 아무것도 없어도 평온한데 나는 불안한가? 나만 지금 방향 없이 살고 있진 않는가?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철학이 아니라 단 한 문장의 통찰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단 한 문장을 만나기 위해 오늘은 탈무드와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끼는 건 삶의 무게가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지 않는 무언가, 열심히 살아도 자꾸만 어긋나는 이유, 눈앞에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마음이 허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릴 땐 열심히 공부하면, 착하게 살면,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괜찮은 삶이 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 그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법칙은 어디 책 한 귀퉁이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낸 이들의 무수한 실패와 관찰, 그리고 성찰 끝에 발견된 지혜들이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을 먼저 본다. 10가지 중 9을 갖고 있어도 하나 없는 것을 붙들고 허탈해한다. 그래서 만족은 흔히 오해된다. 가진 것이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비교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불행을 만든다. 진정한 여유는 통장의 숫자에서 오지 않는다. 자신이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자각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달라진다. 누군가는 빠르게 앞서 나가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누군가는 느리게 걷지만 끝까지 살아남는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바른 방향을 정한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는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돌아가는 길이라도 결국 중심으로 향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그에게 준 감정이 반사되어 돌아온다. 진심으로 대해도 상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심 없이 대한다면 언젠가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돌아온다.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깊이로 유지된다. 깊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오랜 시간 꾸준히 신뢰를 쌓은 사람만이 그것을 가진다.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배움의 시작이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더 많이 성장한다. 자주 묻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는다. 무언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다. 기억이다.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면 발전도 없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울 줄 알아야 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질문이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이 반복될 때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감사는 삶을 지탱하는 숨은 기둥이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가졌는가로 측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얼마나 나누는가, 얼마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가에 따라
그 무게가 정해진다. 이익보다 관계를, 성공보다 의미를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얻는다. 어떤 이는 매일 바쁘게 산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지치고 자기 자신은 점점 사라진다. 그러면서도 이게 다 나중을 위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는다. 이 인생의 모든 진짜 순간은 지금에 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다.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이 곧 사람의 깊이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깊이는 결국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배움은 교실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노인의 한마디, 아이의 투정 속에도 배움은 숨어 있다. 중요한 건 겸손이다. 내가 아직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 된다. 누군가는 남들보다 빨리 출발했다. 좋은 환경, 풍족한 배경, 손쉬운 기회. 그러나 결국 결승선에 도달한 사람은 뜻밖에도 조용히 꾸준히 걸어온 이다. 느리더라도 멈추지 말라. 이 인생은 경쟁이 아니다. 누구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키우는 일이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장난감을 주려 한다. 하지만 탈무드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한다.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아이의 눈은 말보다 행동을 보고 자란다. 부모의 말투, 분노, 감사, 인내, 그 모든 것이 아이의 삶을 만든다. 그래서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 하루를 허비한 자는 인생을 허비한 것이다. 시간은 가장 정직한 자산이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는 완전히 다르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고 어떤 이는 1년을 아무 기억 없이 흘려보낸다. 오늘의 내가 만든 선택들이 내일의 삶을 구성한다. 작은 선택 하나가 먼 미래의 방향을 바꾼다. 탈무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한다. 너는 왜 그 선택을 했는가?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삶은 정리되고 방향은 선명해진다.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디딤돌 삼고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그 실패에 평생을 묶여 사는가? 왜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이는 평온하고 어떤 이는 늘 허전한가? 이 차이는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다. 탈무드는 그 방향을 잘 인도해 준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돈은 계속 벌 수 있다. 명예는 다시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족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마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목이 마르다. 반대로 만족을 아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평화를 누린다. 인간은 입이 하나지만 귀는 둘이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을 연다. 내 말이 얼마나 옳은가 보다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듣는가가 더 중요하다. 듣는다는 건 관심이고 신뢰이며 관계를 세우는 첫 번째 줄기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는다. 내가 손해보고 내 진심이 왜곡되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탈무드는 고요하게 한마디를 던진다. 정의는 결국 돌아온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지금 당장은 부당해 보여도 세상은 의외로 정직하게 흘러간다. 시간이란 이름의 저울은 언젠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게 만든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성실한 자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 성실하다는 건 단순히 꾸준한 게 아니다.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성실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며 시간을 속이지 않는 태도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 기회가 찾아온다. 왜냐하면 기회는 준비된 사람을 알아본다. 감정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동시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무기다. 분노는 잘 다스리면 정의를 이끄는 동력이 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과 주변을 모두 태운다. 슬픔은 공감의 뿌리지만 스스로 빠져들면 삶을 질식시킨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지만 혼자만 누리면 곧 공허가 된다. 감정은 숨기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힘이란 남을 제압하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자기 안의 욕망과 충동을 억제할 줄 아는 데 있다. 분노는 순간의 쾌감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흔히 후회와 상처뿐이다. 진짜 용기는 참고 기다리는 데 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순간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옳은 말이라도 타이밍과 방법이 틀리면 칼이 된다. 말은 진심을 담는 그릇이다. 말로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은 아껴야 하고 더 생각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할 줄 안다. 침묵은 무능의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상황을 지켜보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다. 어떤 갈등은 말로 풀 수 없고 어떤 상처는 말이 아닌 시간과 행동으로만 회복된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설 때 그것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대되는 감정을 심는 것이다. 미움이 들 때 이해를, 시기가 들 때 감사를, 불안이 들 때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사는 존재다. 어떤 사람은 작게 손해보면 크게 화낸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크게 다쳐도 묵묵히 견딘다. 둘의 차이는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내면의 그릇 차이다. 내면이 넓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해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진정한 강함이란 누군가를 이기는 데서 오지 않는다. 외로움을 견디고 욕심을 다스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그 어떤 전쟁보다 더 어려운 싸움은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이다. 욕망, 분노,
비교, 질투, 이 모든 감정은 삶의 어두운 골목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무너뜨린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다. 현명한 사람은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 안에서 배운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기쁨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분노 속에서도 돌아볼 것이 있다.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마주한 감정 속에서 자신을 다듬는 것, 그것이 지혜다. 돈은 사람의 민낯을 드러낸다. 사람은 돈 앞에서 겸손을 잃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가까웠던 관계를 버리기도 한다.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이들이 돈을 따라 살아가다 결국 인생을 잃는다. 반대로 돈을 도구로 쓰는 사람은 그 도구로 더 넓은 세상을 만든다. 사람의 지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돈이 없다 해서 무시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며 무엇을 위해 쓸 줄 아는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한다. 하지만 탈무드가 말하는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임이다. 성공이란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바르게 행동할 줄 아는 것이다.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속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성공은 숫자나 직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주변 사람들의 신뢰로 증명된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순간 빛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정한 성공은 오래가는 신뢰를 남긴다.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성실과 정직의 무게로 만들어진다. 정직은 이익보다 길게 남는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많은 것을 가진다에 초점을 둔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빠른 차. 하지만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눌 줄 안다.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쓰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준다. 누군가는 작은 돈으로도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는 큰 돈을 써도 마음 하나 못 얻는다. 돈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공허하다. 또한 진짜 부는 물질에만 있지 않다. 시간의 여유, 건강한 관계, 깊이 있는 사유.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쉽게 잊힌다. 현대 사회는 효율을 강요하고 결과를 재촉한다. 그래서 더더욱 삶의 균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는 잊힐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기억된다. 사람의 진가는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이익이 사라진 후에도 곁에 남는 사람이 있는가? 손해를 봐도 지켜낸 약속이 있는가?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무게가 드러난다. 탈무드는 단순히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를 어떻게 다룰 줄 아는가에 집중한다. 돈은 좋은 하인이 될 수 있지만 나쁜 주인이 될 수도 있다. 돈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순간 나는 돈의 종이 된다. 그러나 내가 돈을 움직일 수 있다면 돈은 나를 살리는 도구가 된다. 우리는 매일 선택한다.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선택의 배경에는
가치가 있다. 가치가 뚜렷한 사람은 돈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가치가 약한 사람은 돈 앞에서 방향을 잃는다. 인간의 가치는 순간적인 성취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삶의 진정성에서 나온다. 그 진정성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고 선택 속에서 다듬어지며 결국 관계 속에서 증명된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간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무엇을 이루느냐만큼이나 중요하다. 인간관계는 삶의 기반이다. 그리고 이 기반은 무너지기 쉽고 쌓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정, 가족, 결혼, 이 세 가지는 삶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관계다. 우정은 단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뜻하지 않는다.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친구는 나의 거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내 곁에 친구를 보면 된다. 서로를 진심으로 비춰주는 관계는 서로를 성장하게 한다. 그러나 우정은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는다. 믿음은 반복된 행동에서 만들어지고 실망은 단 한 번의 말에서 생겨난다. 오래가는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친구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붙잡기 위한 계산이 아니라 존중이 필요하다. 가족은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지만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기 쉽다. 가장 많은 사랑을 주고 가장 큰 상처도 주는 것이 가족이다. 말 한마디에 울기도 하고 침묵 하나에 멀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는 언제나 의식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이유로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다. 그것은 좋은 인격이다. 인격은 말로 가르칠 수 없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 부모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식,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아이의 기준이 된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지속되지 않는다. 결혼은 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약속이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건 매일 다르고 매일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에서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이다. 아무리 사랑이 커도 존중이 사라지면 말투가 거칠어지고 작은 일이 다툼이 된다. 존중은 침묵에서 시작된다. 들어주고 기다려주며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생겨난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다. 갈등이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갈등을 피하거나 감정으로 대응할 때 생긴다. 현명한 사람은 갈등을 통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말이 다르더라도 마음이 같다면 결국 다시 손을 잡게 된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다. 용서는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이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다. 내가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만 더 깊어지게 된다. 관계는 시간과 마음을 함께 들여야 깊어진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이고
감정보다 의지가 더 오래 간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결국 함께하려는 노력으로 유지된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삶을 마주하게 된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어떤 삶도 끝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늘 그 마지막에 놓여 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흔히 성공이라는 목표를 따라간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면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남겼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끝이기 때문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끝이기 때문이다. 미처 사랑하지 못한 사람, 풀지 못한 오해, 말하지 못한 고마움, 해보지 못한 일. 후회는 늘 삶의 가장자리에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드러난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충실하게 산다. 삶의 끝을 의식하는 사람은 매일의 선택에 더 성실해진다. 사람에게 더 따뜻해지고 말 한마디에 더 책임을 느끼고 순간의 욕심에 덜 흔들린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주 묻는다. 지금 이 말이, 이 행동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죽음은 끝이지만 동시에 전달의 시작이기도 하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내가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의 말 속에 남는다. 어떤 이는 큰 집을 남기고 떠나고 어떤 이는 한 문장의 기억을 남기고 떠난다.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가치다. 돈은 언젠가 쓰이지만 가치는 세대를 넘어 살아남는다. 탈무드는 인생을 숫자로 재지 않는다. 시간의 길이보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누군가는 짧은 시간에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누군가는 긴 세월에도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진다. 삶의 진짜 무게는 말이 아닌 사람이 남긴 영향력에 있다. 내가 했던 말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었는가? 내가 보여준 태도가 누군가의 기준이 되었는가?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의미였는가? 이런 질문이야말로 인생의 핵심이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는 잘 산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살아갈 힘을 얻고 누군가의 미소 하나로 하루를 견딘다. 내가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 살아있다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감사는 감정을 바꾸고 감정은 방향을 바꾼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름도 지위도 아니다. 남는 것은 기억이다. 따뜻했던 말, 묵묵히 지켜준 행동, 다정했던 눈빛.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떠올린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도 나를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오늘도 묵묵히 살아온 그대야말로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끼는 건 삶의 무게가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지 않는 무언가, 열심히 살아도 자꾸만 어긋나는 이유, 눈앞에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마음이 허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릴 땐 열심히 공부하면
착하게 살면,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괜찮은 삶이 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 그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법칙은 어디 책 한 귀퉁이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낸 이들의 무수한 실패와 관찰, 그리고 성찰 끝에 발견된 지혜들이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을 먼저 본다. 10가지 중 9을 갖고 있어도 하나 없는 것을 붙들고 허탈해한다. 그래서 만족은 흔히 오해된다. 가진 것이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비교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불행을 만든다. 진정한 여유는 통장의 숫자에서 오지 않는다. 자신이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자각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달라진다. 누군가는 빠르게 앞서 나가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누군가는 느리게 걷지만 끝까지 살아남는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바른 방향을 정한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는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돌아가는 길이라도 결국 중심으로 향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그에게 준 감정이 반사되어 돌아온다. 진심으로 대해도 상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심 없이 대한다면 언젠가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돌아온다.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깊이로 유지된다. 깊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오랜 시간 꾸준히 신뢰를 쌓은 사람만이 그것을 가진다.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배움의 시작이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더 많이 성장한다. 자주 묻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는다. 무언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다. 기억이다.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면 발전도 없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울 줄 알아야 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질문이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이 반복될 때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감사는 삶을 지탱하는 숨은 기둥이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가졌는가로 측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얼마나 나누는가, 얼마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가에 따라 그 무게가 정해진다. 이익보다 관계를, 성공보다 의미를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얻는다. 어떤 이는 매일 바쁘게 산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지치고 자기 자신은 점점 사라진다. 그러면서도 이게 다 나중을 위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는다. 인생의 모든 진짜 순간은 지금에 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다.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이 곧 사람의 깊이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깊이는 결국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배움은 교실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노인의 한마디, 아이의 투정 속에도 배움은 숨어 있다. 중요한 건 겸손이다. 내가 아직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 된다. 누군가는 남들보다 빨리 출발했다. 좋은 환경, 풍족한 배경, 손쉬운 기회. 그러나 결국 결승선에 도달한 사람은 뜻밖에도 조용히 꾸준히 걸어온 이다. 느리더라도 멈추지 말라. 이 인생은 경쟁이 아니다. 누구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키우는 일이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장난감을 주려 한다. 하지만 탈무드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한다.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아이의 눈은 말보다 행동을 보고 자란다. 부모의 말투, 분노, 감사, 인내, 그 모든 것이 아이의 삶을 만든다. 그래서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 하루를 허비한 자는 인생을 허비한 것이다. 시간은 가장 정직한 자산이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는 완전히 다르다.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고 어떤 이는 1년을 아무 기억 없이 흘려보낸다. 오늘의 내가 만든 선택들이 내일의 삶을 구성한다. 작은 선택 하나가 먼 미래의 방향을 바꾼다. 탈무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한다. 너는 왜 그 선택을 했는가?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삶은 정리되고 방향은 선명해진다.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디딤돌 삼고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그 실패에 평생을 묶여 사는가? 왜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이는 평온하고 어떤 이는 늘 허전한가? 이 차이는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다. 탈무드는 그 방향을 잘 인도해 준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돈은 계속 벌 수 있다. 명예는 다시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족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마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목이 마르다. 반대로 만족을 아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평화를 누린다. 인간은 입이 하나지만 귀는 둘이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을 연다. 내 말이 얼마나 옳은가 보다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듣는가가 더 중요하다. 듣는다는 건 관심이고 신뢰이며 관계를 세우는 첫 번째 줄기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는다. 내가 손해보고 내 진심이 왜곡되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탈무드는 고요하게 한마디를 던진다. 정의는 결국 돌아온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지금 당장은 부당해 보여도 세상은 의외로 정직하게 흘러간다. 시간이란 이름의 저울은 언젠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게 만든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성실한 자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 성실하다는 건
단순히 꾸준한 게 아니다.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성실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며 시간을 속이지 않는 태도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 기회가 찾아온다. 왜냐하면 기회는 준비된 사람을 알아본다. 감정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동시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무기다. 분노는 잘 다스리면 정의를 이끄는 동력이 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과 주변을 모두 태운다. 슬픔은 공감의 뿌리지만 스스로 빠져들면 삶을 질식시킨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지만 혼자만 누리면 곧 공허가 된다. 감정은 숨기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힘이란 남을 제압하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자기 안의 욕망과 충동을 억제할 줄 아는 데 있다. 분노는 순간의 쾌감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흔히 후회와 상처뿐이다. 진짜 용기는 참고 기다리는 데 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순간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옳은 말이라도 타이밍과 방법이 틀리면 칼이 된다. 말은 진심을 담는 그릇이다. 말로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은 아껴야 하고 더 생각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할 줄 안다. 침묵은 무능의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상황을 지켜보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다. 어떤 갈등은 말로 풀 수 없고 어떤 상처는 말이 아닌 시간과 행동으로만 회복된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설 때 그것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대되는 감정을 심는 것이다. 미움이 들 때 이해를, 시기가 들 때 감사를, 불안이 들 때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사는 존재다. 어떤 사람은 작게 손해보면 크게 화낸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크게 다쳐도 묵묵히 견딘다. 둘의 차이는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내면의 그릇 차이다. 내면이 넓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해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진정한 강함이란 누군가를 이기는 데서 오지 않는다. 외로움을 견디고 욕심을 다스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그 어떤 전쟁보다 더 어려운 싸움은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이다. 욕망, 분노, 비교, 질투, 이 모든 감정은 삶의 어두운 골목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무너뜨린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다. 현명한 사람은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 안에서 배운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기쁨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분노 속에서도 돌아볼 것이 있다.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마주한 감정 속에서 자신을 다듬는 것, 그것이 지혜다. 돈은 사람의 민낯을 드러낸다. 사람은 돈 앞에서 겸손을 잃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가까웠던 관계를 버리기도 한다.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이들이 돈을 따라 살아가다 결국 인생을 잃는다.
반대로 돈을 도구로 쓰는 사람은 그 도구로 더 넓은 세상을 만든다. 사람의 지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돈이 없다 해서 무시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며 무엇을 위해 쓸 줄 아는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한다. 하지만 탈무드가 말하는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임이다. 성공이란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바르게 행동할 줄 아는 것이다.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속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성공은 숫자나 직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주변 사람들의 신뢰로 증명된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순간 빛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정한 성공은 오래가는 신뢰를 남긴다.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성실과 정직의 무게로 만들어진다. 정직은 이익보다 길게 남는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많은 것을 가진다에 초점을 둔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빠른 차. 하지만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눌 줄 안다.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쓰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준다. 누군가는 작은 돈으로도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는 큰 돈을 써도 마음 하나 못 얻는다. 돈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공허하다. 또한 진짜 부는 물질에만 있지 않다. 시간의 여유, 건강한 관계, 깊이 있는 사유.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쉽게 잊힌다. 현대 사회는 효율을 강요하고 결과를 재촉한다. 그래서 더더욱 삶의 균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는 잊힐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기억된다. 사람의 진가는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이익이 사라진 후에도 곁에 남는 사람이 있는가? 손해를 봐도 지켜낸 약속이 있는가?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무게가 드러난다. 탈무드는 단순히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를 어떻게 다룰 줄 아는가에 집중한다. 돈은 좋은 하인이 될 수 있지만 나쁜 주인이 될 수도 있다. 돈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순간 나는 돈의 종이 된다. 그러나 내가 돈을 움직일 수 있다면 돈은 나를 살리는 도구가 된다. 우리는 매일 선택한다.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선택의 배경에는 가치가 있다. 가치가 뚜렷한 사람은 돈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가치가 약한 사람은 돈 앞에서 방향을 잃는다. 인간의 가치는 순간적인 성취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삶의 진정성에서 나온다. 그 진정성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고 선택 속에서 다듬어지며 결국 관계 속에서 증명된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간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무엇을 이루느냐만큼이나 중요하다. 인간관계는 삶의 기반이다. 그리고 이 기반은 무너지기 쉽고 쌓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정, 가족, 결혼, 이 세 가지는 삶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관계다. 우정은 단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뜻하지 않는다.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친구는 나의 거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내 곁에 친구를 보면 된다. 서로를 진심으로 비춰주는 관계는 서로를 성장하게 한다. 그러나 우정은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는다. 믿음은 반복된 행동에서 만들어지고 실망은 단 한 번의 말에서 생겨난다. 오래가는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친구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붙잡기 위한 계산이 아니라 존중이 필요하다. 가족은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지만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기 쉽다. 가장 많은 사랑을 주고 가장 큰 상처도 주는 것이 가족이다. 말 한마디에 울기도 하고 침묵 하나에 멀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는 언제나 의식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이유로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다. 그것은 좋은 인격이다. 인격은 말로 가르칠 수 없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 부모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식,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아이의 기준이 된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지속되지 않는다. 결혼은 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약속이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건 매일 다르고 매일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에서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이다. 아무리 사랑이 커도 존중이 사라지면 말투가 거칠어지고 작은 일이 다툼이 된다. 존중은 침묵에서 시작된다. 들어주고 기다려주며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생겨난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다. 갈등이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갈등을 피하거나 감정으로 대응할 때 생긴다. 현명한 사람은 갈등을 통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말이 다르더라도 마음이 같다면 결국 다시 손을 잡게 된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다. 용서는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이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다. 내가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만 더 깊어지게 된다. 관계는 시간과 마음을 함께 들여야 깊어진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이고 감정보다 의지가 더 오래 간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결국 함께하려는 노력으로 유지된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삶을 마주하게 된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어떤 삶도 끝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늘 그 마지막에 놓여 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흔히 성공이라는 목표를 따라간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면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남겼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끝이기 때문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끝이기 때문이다. 미처 사랑하지 못한 사람, 풀지 못한 오해, 말하지 못한 고마움, 해보지 못한 일, 후회는 늘 삶의 가장자리에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드러난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충실하게 산다. 삶의 끝을 의식하는 사람은 매일의 선택에 더 성실해진다. 사람에게 더 따뜻해지고 말 한마디에 더 책임을 느끼고 순간의 욕심에 덜 흔들린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주 묻는다. 지금 이 말이, 이 행동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죽음은 끝이지만 동시에 전달의 시작이기도 하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내가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의 말 속에 남는다. 어떤 이는 큰 집을 남기고 떠나고 어떤 이는 한 문장의 기억을 남기고 떠난다.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가치다. 돈은 언젠가 쓰이지만 가치는 세대를 넘어 살아남는다. 탈무드는 인생을 숫자로 재지 않는다. 시간의 길이보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누군가는 짧은 시간에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누군가는 긴 세월에도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진다. 삶의 진짜 무게는 말이 아닌 사람이 남긴 영향력에 있다. 내가 했던 말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었는가? 내가 보여준 태도가 누군가의 기준이 되었는가?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의미였는가? 이런 질문이야말로 인생의 핵심이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는 잘 산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살아갈 힘을 얻고 누군가의 미소 하나로 하루를 견딘다. 내가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 살아있다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감사는 감정을 바꾸고 감정은 방향을 바꾼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름도 지위도 아니다. 남는 것은 기억이다. 따뜻했던 말, 묵묵히 지켜준 행동, 다정했던 눈빛.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떠올린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도 나를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오늘도 묵묵히 살아온 그대야말로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끼는 건 삶의 무게가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지 않는 무언가, 열심히 살아도 자꾸만 어긋나는 이유, 눈앞에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마음이 허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릴 땐 열심히 공부하면, 착하게 살면,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괜찮은 삶이 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 그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법칙은 어디 책 한 귀퉁이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낸 이들의 무수한 실패와 관찰, 그리고 성찰 끝에 발견된 지혜들이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을 먼저 본다. 10가지 중 9을 갖고 있어도 하나 없는 것을 붙들고 허탈해한다. 그래서 만족은 흔히 오해된다. 가진 것이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비교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불행을 만든다. 진정한 여유는 통장의 숫자에서 오지 않는다.
자신이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자각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달라진다. 누군가는 빠르게 앞서 나가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누군가는 느리게 걷지만 끝까지 살아남는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바른 방향을 정한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는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돌아가는 길이라도 결국 중심으로 향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그에게 준 감정이 반사되어 돌아온다. 진심으로 대해도 상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심 없이 대한다면 언젠가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돌아온다.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깊이로 유지된다. 깊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오랜 시간 꾸준히 신뢰를 쌓은 사람만이 그것을 가진다.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배움의 시작이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더 많이 성장한다. 자주 묻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는다. 무언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다. 기억이다.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면 발전도 없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울 줄 알아야 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질문이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이 반복될 때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감사는 삶을 지탱하는 숨은 기둥이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가졌는가로 측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얼마나 나누는가, 얼마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가에 따라 그 무게가 정해진다. 이익보다 관계를, 성공보다 의미를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얻는다. 어떤 이는 매일 바쁘게 산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지치고 자기 자신은 점점 사라진다. 그러면서도 이게 다 나중을 위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는다. 이 인생의 모든 진짜 순간은 지금에 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다.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이 곧 사람의 깊이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깊이는 결국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배움은 교실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노인의 한마디, 아이의 투정 속에도 배움은 숨어 있다. 중요한 건 겸손이다. 내가 아직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 된다. 누군가는 남들보다 빨리 출발했다. 좋은 환경, 풍족한 배경, 손쉬운 기회. 그러나 결국 결승선에 도달한 사람은 뜻밖에도 조용히 꾸준히 걸어온 이다. 느리더라도 멈추지 말라. 이 인생은 경쟁이 아니다. 누구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키우는 일이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장난감을 주려 한다. 하지만 탈무드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한다.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아이의 눈은 말보다 행동을 보고 자란다. 부모의 말투, 분노, 감사, 인내, 그 모든 것이 아이의 삶을 만든다. 그래서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 하루를 허비한 자는 인생을 허비한 것이다. 시간은 가장 정직한 자산이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는 완전히 다르다.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고 어떤 이는 1년을 아무 기억 없이 흘려보낸다. 오늘의 내가 만든 선택들이 내일의 삶을 구성한다. 작은 선택 하나가 먼 미래의 방향을 바꾼다. 탈무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한다. 너는 왜 그 선택을 했는가?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삶은 정리되고 방향은 선명해진다.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디딤돌 삼고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그 실패에 평생을 묶여 사는가? 왜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이는 평온하고 어떤 이는 늘 허전한가? 이 차이는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다. 탈무드는 그 방향을 잘 인도해 준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돈은 계속 벌 수 있다. 명예는 다시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족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마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목이 마르다. 반대로 만족을 아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평화를 누린다. 인간은 입이 하나지만 귀는 둘이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을 연다. 내 말이 얼마나 옳은가 보다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듣는가가 더 중요하다. 듣는다는 건 관심이고 신뢰이며 관계를 세우는 첫 번째 줄기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는다. 내가 손해보고 내 진심이 왜곡되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탈무드는 고요하게 한마디를 던진다. 정의는 결국 돌아온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지금 당장은 부당해 보여도 세상은 의외로 정직하게 흘러간다. 시간이란 이름의 저울은 언젠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게 만든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성실한 자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 성실하다는 건 단순히 꾸준한 게 아니다.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성실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며 시간을 속이지 않는 태도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 기회가 찾아온다. 왜냐하면 기회는 준비된 사람을 알아본다. 감정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동시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무기다. 분노는 잘 다스리면 정의를 이끄는 동력이 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과 주변을 모두 태운다. 슬픔은 공감의 뿌리지만 스스로 빠져들면 삶을 질식시킨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지만 혼자만 누리면 곧 공허가 된다. 감정은 숨기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힘이란 남을 제압하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자기 안의 욕망과 충동을 억제할 줄 아는 데 있다. 분노는 순간의 쾌감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흔히 후회와 상처뿐이다. 진짜 용기는 참고 기다리는 데 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순간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옳은 말이라도 타이밍과 방법이 틀리면 칼이 된다. 말은 진심을 담는 그릇이다. 말로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은 아껴야 하고 더 생각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할 줄 안다. 침묵은 무능의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상황을 지켜보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다. 어떤 갈등은 말로 풀 수 없고 어떤 상처는 말이 아닌 시간과 행동으로만 회복된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설 때 그것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대되는 감정을 심는 것이다. 미움이 들 때 이해를, 시기가 들 때 감사를, 불안이 들 때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사는 존재다. 어떤 사람은 작게 손해보면 크게 화낸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크게 다쳐도 묵묵히 견딘다. 둘의 차이는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내면의 그릇 차이다. 내면이 넓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해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진정한 강함이란 누군가를 이기는 데서 오지 않는다. 외로움을 견디고 욕심을 다스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그 어떤 전쟁보다 더 어려운 싸움은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이다. 욕망, 분노, 비교, 질투, 이 모든 감정은 삶의 어두운 골목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무너뜨린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다. 현명한 사람은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 안에서 배운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기쁨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분노 속에서도 돌아볼 것이 있다.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마주한 감정 속에서 자신을 다듬는 것, 그것이 지혜다. 돈은 사람의 민낯을 드러낸다. 사람은 돈 앞에서 겸손을 잃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가까웠던 관계를 버리기도 한다.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이들이 돈을 따라 살아가다 결국 인생을 잃는다. 반대로 돈을 도구로 쓰는 사람은 그 도구로 더 넓은 세상을 만든다. 사람의 지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돈이 없다 해서 무시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며 무엇을 위해 쓸 줄 아는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한다. 하지만 탈무드가 말하는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임이다. 성공이란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바르게 행동할 줄 아는 것이다.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속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성공은 숫자나 직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주변 사람들의 신뢰로 증명된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순간 빛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정한 성공은 오래가는 신뢰를 남긴다.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성실과 정직의 무게로 만들어진다. 정직은 이익보다 길게 남는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많은 것을 가진다에 초점을 둔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빠른 차. 하지만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눌 줄 안다.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쓰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준다. 누군가는 작은 돈으로도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는 큰 돈을 써도 마음 하나 못 얻는다. 돈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공허하다. 또한 진짜 부는 물질에만 있지 않다. 시간의 여유, 건강한 관계, 깊이 있는 사유.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쉽게 잊힌다. 현대 사회는 효율을 강요하고 결과를 재촉한다. 그래서 더더욱 삶의 균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는 잊힐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기억된다. 사람의 진가는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이익이 사라진 후에도 곁에 남는 사람이 있는가? 손해를 봐도 지켜낸 약속이 있는가?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무게가 드러난다. 탈무드는 단순히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를 어떻게 다룰 줄 아는가에 집중한다. 돈은 좋은 하인이 될 수 있지만 나쁜 주인이 될 수도 있다. 돈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순간 나는 돈의 종이 된다. 그러나 내가 돈을 움직일 수 있다면 돈은 나를 살리는 도구가 된다. 우리는 매일 선택한다.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선택의 배경에는 가치가 있다. 가치가 뚜렷한 사람은 돈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가치가 약한 사람은 돈 앞에서 방향을 잃는다. 인간의 가치는 순간적인 성취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삶의 진정성에서 나온다. 그 진정성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고 선택 속에서 다듬어지며 결국 관계 속에서 증명된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간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무엇을 이루느냐만큼이나 중요하다. 인간관계는 삶의 기반이다. 그리고 이 기반은 무너지기 쉽고 쌓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정, 가족, 결혼, 이 세 가지는 삶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관계다. 우정은 단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뜻하지 않는다.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친구는 나의 거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내 곁에 친구를 보면 된다. 서로를 진심으로 비춰주는 관계는 서로를 성장하게 한다. 그러나 우정은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는다. 믿음은 반복된 행동에서 만들어지고 실망은 단 한 번의 말에서 생겨난다. 오래가는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친구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붙잡기 위한 계산이 아니라 존중이 필요하다. 가족은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지만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기 쉽다. 가장 많은 사랑을 주고
가장 큰 상처도 주는 것이 가족이다. 말 한마디에 울기도 하고 침묵 하나에 멀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는 언제나 의식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이유로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다. 그것은 좋은 인격이다. 인격은 말로 가르칠 수 없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 부모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식,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아이의 기준이 된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지속되지 않는다. 결혼은 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약속이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건 매일 다르고 매일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에서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이다. 아무리 사랑이 커도 존중이 사라지면 말투가 거칠어지고 작은 일이 다툼이 된다. 존중은 침묵에서 시작된다. 들어주고 기다려주며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생겨난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다. 갈등이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갈등을 피하거나 감정으로 대응할 때 생긴다. 현명한 사람은 갈등을 통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말이 다르더라도 마음이 같다면 결국 다시 손을 잡게 된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다. 용서는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이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다. 내가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만 더 깊어지게 된다. 관계는 시간과 마음을 함께 들여야 깊어진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이고 감정보다 의지가 더 오래 간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결국 함께하려는 노력으로 유지된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삶을 마주하게 된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어떤 삶도 끝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늘 그 마지막에 놓여 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흔히 성공이라는 목표를 따라간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면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남겼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끝이기 때문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끝이기 때문이다. 미처 사랑하지 못한 사람, 풀지 못한 오해, 말하지 못한 고마움, 해보지 못한 일. 후회는 늘 삶의 가장자리에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드러난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충실하게 산다. 삶의 끝을 의식하는 사람은 매일의 선택에 더 성실해진다. 사람에게 더 따뜻해지고 말 한마디에 더 책임을 느끼고 순간의 욕심에 덜 흔들린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주 묻는다. 지금 이 말이, 이 행동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죽음은 끝이지만 동시에 전달의 시작이기도 하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내가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의 말 속에 남는다. 어떤 이는 큰 집을 남기고 떠나고
어떤 이는 한 문장의 기억을 남기고 떠난다.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가치다. 돈은 언젠가 쓰이지만 가치는 세대를 넘어 살아남는다. 탈무드는 인생을 숫자로 재지 않는다. 시간의 길이보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누군가는 짧은 시간에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누군가는 긴 세월에도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진다. 삶의 진짜 무게는 말이 아닌 사람이 남긴 영향력에 있다. 내가 했던 말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었는가? 내가 보여준 태도가 누군가의 기준이 되었는가?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의미였는가? 이런 질문이야말로 인생의 핵심이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는 잘 산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살아갈 힘을 얻고 누군가의 미소 하나로 하루를 견딘다. 내가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 살아있다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감사는 감정을 바꾸고 감정은 방향을 바꾼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름도 지위도 아니다. 남는 것은 기억이다. 따뜻했던 말, 묵묵히 지켜준 행동, 다정했던 눈빛.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떠올린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도 나를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오늘도 묵묵히 살아온 그대야말로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끼는 건 삶의 무게가 있다는 것이다. 성공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지 않는 무언가, 열심히 살아도 자꾸만 어긋나는 이유, 눈앞에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마음이 허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릴 땐 열심히 공부하면, 착하게 살면,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괜찮은 삶이 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어른이 되고 보니 그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법칙은 어디 책 한 귀퉁이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낸 이들의 무수한 실패와 관찰, 그리고 성찰 끝에 발견된 지혜들이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을 먼저 본다. 10가지 중 9을 갖고 있어도 하나 없는 것을 붙들고 허탈해한다. 그래서 만족은 흔히 오해된다. 가진 것이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비교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불행을 만든다. 진정한 여유는 통장의 숫자에서 오지 않는다. 자신이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자각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달라진다. 누군가는 빠르게 앞서 나가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누군가는 느리게 걷지만 끝까지 살아남는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바른 방향을 정한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는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돌아가는 길이라도 결국 중심으로 향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그에게 준 감정이 반사되어 돌아온다. 진심으로 대해도 상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심 없이 대한다면 언젠가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돌아온다.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깊이로 유지된다. 깊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오랜 시간 꾸준히 신뢰를 쌓은 사람만이
그것을 가진다.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배움의 시작이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더 많이 성장한다. 자주 묻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는다. 무언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다. 기억이다.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면 발전도 없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울 줄 알아야 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질문이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이 반복될 때 별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감사는 삶을 지탱하는 숨은 기둥이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가졌는가로 측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얼마나 나누는가, 얼마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가에 따라 그 무게가 정해진다. 이익보다 관계를, 성공보다 의미를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얻는다. 어떤 이는 매일 바쁘게 산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지치고 자기 자신은 점점 사라진다. 그러면서도 이게 다 나중을 위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는다. 이 인생의 모든 진짜 순간은 지금에 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다.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인가? 그 선택의 기준이 곧 사람의 깊이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깊이는 결국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배움은 교실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노인의 한마디, 아이의 투정 속에도 배움은 숨어 있다. 중요한 건 겸손이다. 내가 아직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스승이 된다. 누군가는 남들보다 빨리 출발했다. 좋은 환경, 풍족한 배경, 손쉬운 기회. 그러나 결국 결승선에 도달한 사람은 뜻밖에도 조용히 꾸준히 걸어온 이다. 느리더라도 멈추지 말라. 이 인생은 경쟁이 아니다. 누구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키우는 일이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장난감을 주려 한다. 하지만 탈무드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한다.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아이의 눈은 말보다 행동을 보고 자란다. 부모의 말투, 분노, 감사, 인내, 그 모든 것이 아이의 삶을 만든다. 그래서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 하루를 허비한 자는 인생을 허비한 것이다. 시간은 가장 정직한 자산이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그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는 완전히 다르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고 어떤 이는 1년을 아무 기억 없이 흘려보낸다. 오늘의 내가 만든 선택들이 내일의 삶을 구성한다.
작은 선택 하나가 먼 미래의 방향을 바꾼다. 탈무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한다. 너는 왜 그 선택을 했는가?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삶은 정리되고 방향은 선명해진다.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디딤돌 삼고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그 실패에 평생을 묶여 사는가? 왜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이는 평온하고 어떤 이는 늘 허전한가? 이 차이는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다. 탈무드는 그 방향을 잘 인도해 준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돈은 계속 벌 수 있다. 명예는 다시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족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마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목이 마르다. 반대로 만족을 아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평화를 누린다. 인간은 입이 하나지만 귀는 둘이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을 연다. 내 말이 얼마나 옳은가 보다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듣는가가 더 중요하다. 듣는다는 건 관심이고 신뢰이며 관계를 세우는 첫 번째 줄기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는다. 내가 손해보고 내 진심이 왜곡되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탈무드는 고요하게 한마디를 던진다. 정의는 결국 돌아온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지금 당장은 부당해 보여도 세상은 의외로 정직하게 흘러간다. 시간이란 이름의 저울은 언젠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게 만든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성실한 자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 성실하다는 건 단순히 꾸준한 게 아니다.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성실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며 시간을 속이지 않는 태도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 기회가 찾아온다. 왜냐하면 기회는 준비된 사람을 알아본다. 감정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동시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무기다. 분노는 잘 다스리면 정의를 이끄는 동력이 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자신과 주변을 모두 태운다. 슬픔은 공감의 뿌리지만 스스로 빠져들면 삶을 질식시킨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지만 혼자만 누리면 곧 공허가 된다. 감정은 숨기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힘이란 남을 제압하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자기 안의 욕망과 충동을 억제할 줄 아는 데 있다. 분노는 순간의 쾌감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흔히 후회와 상처뿐이다. 진짜 용기는 참고 기다리는 데 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순간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옳은 말이라도 타이밍과 방법이 틀리면 칼이 된다. 말은 진심을 담는 그릇이다. 말로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은 아껴야 하고 더 생각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할 줄 안다. 침묵은 무능의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상황을 지켜보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며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다. 어떤 갈등은 말로 풀 수 없고 어떤 상처는 말이 아닌 시간과 행동으로만 회복된다. 마음 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설 때 그것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대되는 감정을 심는 것이다. 미움이 들 때 이해를, 시기가 들 때 감사를, 불안이 들 때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사는 존재다. 어떤 사람은 작게 손해보면 크게 화낸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크게 다쳐도 묵묵히 견딘다. 둘의 차이는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내면의 그릇 차이다. 내면이 넓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해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진정한 강함이란 누군가를 이기는 데서 오지 않는다. 외로움을 견디고 욕심을 다스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그 어떤 전쟁보다 더 어려운 싸움은 자신의 마음과의 싸움이다. 욕망, 분노, 비교, 질투, 이 모든 감정은 삶의 어두운 골목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무너뜨린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다. 현명한 사람은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 안에서 배운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기쁨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분노 속에서도 돌아볼 것이 있다.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마주한 감정 속에서 자신을 다듬는 것, 그것이 지혜다. 돈은 사람의 민낯을 드러낸다. 사람은 돈 앞에서 겸손을 잃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가까웠던 관계를 버리기도 한다.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이들이 돈을 따라 살아가다 결국 인생을 잃는다. 반대로 돈을 도구로 쓰는 사람은 그 도구로 더 넓은 세상을 만든다. 사람의 지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돈이 없다 해서 무시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며 무엇을 위해 쓸 줄 아는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한다. 하지만 탈무드가 말하는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임이다. 성공이란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바르게 행동할 줄 아는 것이다.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속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성공은 숫자나 직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주변 사람들의 신뢰로 증명된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순간 빛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한다. 진정한 성공은 오래가는 신뢰를 남긴다.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성실과 정직의 무게로 만들어진다. 정직은 이익보다 길게 남는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많은 것을 가진다에 초점을 둔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빠른 차. 하지만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눌 줄 안다.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쓰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준다. 누군가는 작은 돈으로도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는 큰 돈을 써도 마음 하나 못 얻는다. 돈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공허하다. 또한
진짜 부는 물질에만 있지 않다. 시간의 여유, 건강한 관계, 깊이 있는 사유.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쉽게 잊힌다. 현대 사회는 효율을 강요하고 결과를 재촉한다. 그래서 더더욱 삶의 균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는 잊힐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기억된다. 사람의 진가는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이익이 사라진 후에도 곁에 남는 사람이 있는가? 손해를 봐도 지켜낸 약속이 있는가?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무게가 드러난다. 탈무드는 단순히 부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를 어떻게 다룰 줄 아는가에 집중한다. 돈은 좋은 하인이 될 수 있지만 나쁜 주인이 될 수도 있다. 돈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순간 나는 돈의 종이 된다. 그러나 내가 돈을 움직일 수 있다면 돈은 나를 살리는 도구가 된다. 우리는 매일 선택한다. 무엇을 위해 일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선택의 배경에는 가치가 있다. 가치가 뚜렷한 사람은 돈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가치가 약한 사람은 돈 앞에서 방향을 잃는다. 인간의 가치는 순간적인 성취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삶의 진정성에서 나온다. 그 진정성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고 선택 속에서 다듬어지며 결국 관계 속에서 증명된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간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무엇을 이루느냐만큼이나 중요하다. 인간관계는 삶의 기반이다. 그리고 이 기반은 무너지기 쉽고 쌓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정, 가족, 결혼, 이 세 가지는 삶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관계다. 우정은 단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뜻하지 않는다.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친구는 나의 거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내 곁에 친구를 보면 된다. 서로를 진심으로 비춰주는 관계는 서로를 성장하게 한다. 그러나 우정은 노력 없이 유지되지 않는다. 믿음은 반복된 행동에서 만들어지고 실망은 단 한 번의 말에서 생겨난다. 오래가는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친구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붙잡기 위한 계산이 아니라 존중이 필요하다. 가족은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지만 그래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기 쉽다. 가장 많은 사랑을 주고 가장 큰 상처도 주는 것이 가족이다. 말 한마디에 울기도 하고 침묵 하나에 멀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는 언제나 의식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이유로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다. 그것은 좋은 인격이다. 인격은 말로 가르칠 수 없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 부모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식,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아이의 기준이 된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지속되지 않는다. 결혼은 매일 새롭게 선택하는 약속이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건 매일 다르고 매일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에서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이다. 아무리 사랑이 커도 존중이 사라지면 말투가 거칠어지고 작은 일이 다툼이 된다. 존중은 침묵에서 시작된다. 들어주고 기다려주며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생겨난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다. 갈등이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갈등을 피하거나 감정으로 대응할 때 생긴다. 현명한 사람은 갈등을 통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말이 다르더라도 마음이 같다면 결국 다시 손을 잡게 된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다. 용서는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이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다. 내가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만 더 깊어지게 된다. 관계는 시간과 마음을 함께 들여야 깊어진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이고 감정보다 의지가 더 오래 간다.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결국 함께하려는 노력으로 유지된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삶을 마주하게 된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어떤 삶도 끝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늘 그 마지막에 놓여 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흔히 성공이라는 목표를 따라간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면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남겼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끝이기 때문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끝이기 때문이다. 미처 사랑하지 못한 사람, 풀지 못한 오해, 말하지 못한 고마움, 해보지 못한 일. 후회는 늘 삶의 가장자리에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드러난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충실하게 산다. 삶의 끝을 의식하는 사람은 매일의 선택에 더 성실해진다. 사람에게 더 따뜻해지고 말 한마디에 더 책임을 느끼고 순간의 욕심에 덜 흔들린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주 묻는다. 지금 이 말이, 이 행동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죽음은 끝이지만 동시에 전달의 시작이기도 하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내가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의 말 속에 남는다. 어떤 이는 큰 집을 남기고 떠나고 어떤 이는 한 문장의 기억을 남기고 떠난다.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가치다. 돈은 언젠가 쓰이지만 가치는 세대를 넘어 살아남는다. 탈무드는 인생을 숫자로 재지 않는다. 시간의 길이보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누군가는 짧은 시간에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누군가는 긴 세월에도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진다. 삶의 진짜 무게는 말이 아닌 사람이 남긴 영향력에 있다. 내가 했던 말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었는가? 내가 보여준 태도가 누군가의 기준이 되었는가?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의미였는가? 이런 질문이야말로 인생의 핵심이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는 잘 산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살아갈 힘을 얻고 누군가의 미소 하나로 하루를 견딘다. 내가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 살아있다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감사는 감정을 바꾸고, 감정은 방향을 바꾼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름도 지위도 아니다. 남는 것은 기억이다. 따뜻했던 말, 묵묵히 지켜준 행동, 다정했던 눈빛.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떠올린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도 나를 그렇게 기억할 것이다. 오늘도 묵묵히 살아온 그대야말로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